네, 김치영입니다. 한 주간 증시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투자 전략까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이웅찬 아임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를 좀 복기해 보면 이른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하방은 제한은 있었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그래도 2,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영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7월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제거를 하고 보면은 코스피가 뭐 이미 2,700 한 중반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5만 전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바닥은 작은 만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체하면서 좀 반등을 좀 노려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결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 보시면은 이제 기업 실적들이 되게 많이 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기업 실적들이 여러 가지 뭐 반도체, ASML, 뭐 TSMC 그런 미국 외의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미국 기업들 실적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크로보다는 조금 더 기업 실적에 미국 기업 실적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주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이 또 지수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로 또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의 뭐 4천억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네. 한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보자면 외국인이 하루만 순매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의 12조 가까이 팔았잖아요.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가 실적도 문제지만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이제 기업 사이클의 문제를 넘어서서 약간 기업 경쟁력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정도까지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뭔가 반성문, 사과문 같은 걸 내고 또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고 한 만큼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막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어떻고 이런 것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조조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반등하는 거 보면은 혹시 오늘 좀 외국인 매수세로 좀 풀릴지 이런 것들 좀 보면서 그러면은 조금 이제 바닥 좀 잡아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로 보면은 뭐 선행 PBR 1배 이하까지 내려와서요. 여기서는 뭐 추가 하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기업 구조 조정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지 아마 다음 사이클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반도체가 시황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는 걸로 보기보다는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다만 이제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가 조금 뭐 반도체 수급이 좀 비어서 그런지 강세를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 사이에 테슬라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실망감이 미국 증시에 꽤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 주가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영향을 좀 받을까요? 일단 뭐 주가 빠지는 걸 보면 금요일 날 오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이제 행사를 보고 그 이제 실망감이 나오니까 그게 금요일 날 오후부터 빠지고 오늘 또 빠지거든요. 이게 분명히 테슬라 영향이 있던 것 같고요. 미국장에서도 테슬라의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혹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잘하면 어떡하나 하고 우버가 주가가 빠져 있었는데 우버가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확실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실망스러웠느냐? 이제 이제 행사도 행사지만 여기에서 미래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율주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3분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온 건 사실인데 또 보면은 사실 회사 자체의 이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미국 보조금 AMPC 때문에 이제 5천억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고 밸류에이션이 비싼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미국 대선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트럼프가 요즘에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2차 전지에 조금 이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비만이라는 게 이제는 네네. 또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치료 측면에서도 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용 수요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위고비 출시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관련주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고비, 예,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아니면은 이제 릴리의 젯바운드 이런 비만 치료제들이 글로벌리 경쟁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 출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뭐 처방을 좀 받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막 당장 뭐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도입은 시작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수혜를 찾자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수혜보다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한국에서 뭔가 살 빼는 약 아니면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사실 타격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당장은 이제 뭐 크게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는 되고요. 우리가 수혜를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리 2개 회사 노보노디스크와 그다음에 릴리 이제 두 회사가 일단 먼저 치고 나갔는데 다른 회사들도 이게 돈이 되니까 지금 이제 연구를 다시 시작해서 경쟁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바이오 테크 기업들의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조금 더 재부각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아무래도 그런 쪽을 좀 더 잘 연구하는 쪽이 뭐 한미 같은 경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유한양행 정도는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위고비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기다리고 하죠. 계세요?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네.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의지가 좀 약해져가지고 약에 좀 기대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사보다는 도리어 국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바이오텍 회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등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시장의 이슈가 이제 중국입니다. 우리도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반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올려다 중국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경제 지표들도 많더라고요. 뭘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해서 먼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증시는 한번 고점을 보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갔었다가 이제 그 기대감을 더 이상 맞출 수 없을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었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또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저점은 다 본 상황에서 우리가 증시는 여기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를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큰 그림에서 중국이 이게 디플레이션 상황에 계속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나온 주말에 나온 CPI, PPI 이런 것들 봐도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물가에 대해서 고민인데 중국만 이제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보면은 결국에 계속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했지만 그 부양책이 부동산 부양 아니면 이제 캐파업, 이제 설비 투자 부양 이렇게만 가고 이게 수출이라든지 이제 고용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IB들은 이제 중국 경제에서 지적을 하는 게 이제는 소비 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번에 얘기하는 그런 재정 정책,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소비 부양으로 연결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기대를 했었는데 주말에 나온 게 국채는 발행하겠다고 했지만 금액이 잘 안 나오니까 얼마나 할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실망해서 또 오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근데 뭐 그때 뉴스에 우리가 반응을 하더라도 가장 큰 방향은 이 재정 지출이 과연 소비 부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게 잘 진행이 되면은 이게 장기 금리가 중국에서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보게 되지만 그래서 금리가 이제 2% 초반 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 되게 낮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기가 좀 바닥은 잡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역시 그렇게 뭐 단기적인 그런 부양책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런 부양책들이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중국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주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떤지 투자 전략과 함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경우는요? 예, 지금까지는 매크로 위주로 우리가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제 뭐 물가 이런 것들 잘 고용 지표 이렇게 잘 봐왔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지난주까지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미국의 금요일부터였죠. 미국 은행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텀업 이제 기업들 실적들 확인할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 실적들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는 이제 JP 모건을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아니면 이제 중소형 그런 기업들 은행들 위주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은행들 실적이 많이 중요해요. 특히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예대 마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미스매치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번에도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보다는 미국 외 기업들 이제 TSMC나 ASML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AI에 대한 수혜는 있지만 AI가 아닌 낸드와 디램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뭔가 기업 실적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3분기 기업 실적 기대감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추정치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주가가 덜 빠져 있어서 혹시 미스를 하게 되면 조금 걱정이 되고요. 한국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이미 실적도 다 우리가 까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도 주가는 그렇게 안 빠질 그런 한국 상황일 것 같은데 미국은 조금 더 우리가 이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주가 실적 상황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미국이 실적 전망치하고의 이 차이 때문에 시장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우리는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더 이상 빠질 것은 없다 이런 얘기로도 좀 들립니다. 전력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인데 좀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걸로 보세요. 전력 관련해서는요, 이게 주가를 말씀드리긴 사실은 쉽지 네네. 않은 것 같아요. 네.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부담이 되는 정도까지도 지금 계속 전력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네네. 상황이고, 그래서 AI의 테마가 처음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반도체로 갔다가 하드웨어로 갔다가 지금 전력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의 이런 그 큰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뭔가 바뀌는 건 없고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